제 머릿속에는 이 세계가 비록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 속에 제가 와 있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과거 19년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그 동토의 세계 속에서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온, 또 거기에서 체득되어진 것 때문에 그런지 여전히 낯설어집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단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쉬우려는지,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한번 잠깐 여기 들어와서 인터뷰 과정 때문에 제가 여기를 들어왔는데, 인터뷰 통해서도 그랬지만은 그 와중에 몇 번 이렇게 좀 제가 만나보고 얘기를 좀 해보는 북한이죠. 북한 말투를 제가 좀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거기 가서 듣고 배운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훈련을 해서 좀 순화시켰습니다. 때로는 중국어도 조금 이렇게 순화시키고, 저는 2015년 그때가 10월 2일입니다. 10월 10일이면 북한으로 말하면 당창건 최대 명절입니다. 이때 우리 아소시 시당 쪽으로부터 평양에 행사에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연변인데, 제가 연변에 거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불이 나게 준비를 해갖고 10월 2일 날 제가 나선을 들어갔죠. 나선을 들어갔는데 그것이 이제 제 마지막 활동이 끝입니다. 거기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그 길로 이제 많은 조사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죠. 참 난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할 그런, 참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화가 나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들의 오랜 세월의 그 추적 정보에 의해서 제 비밀이 다 밝혀지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그때를 기해서 포착을 해가지고 저를 체포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한 3년간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북한 무슨 정치범 수용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실제 참 그런 속에서 살아나온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평양 보위부 당국에서는 조금 달리 특별 좀 관리를 했죠. 특별 관리를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해오던 가운데 제가 이제 2018년 5월 9일 날 트럼프 정부의 어떤 외교 노력으로 인해가지고 협상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또
북한의 어떤 사람들이 지금 억류됐다라고 이렇게 아마 이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좀 나름대로 이렇게 뭐 추적을 해서 미국 정부에서 뭐 얘기들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아마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그 억류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걸 지금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미 국무부가 아마 저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을 그때서야 밝힌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 났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외교 노력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협상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저와 한 두 사람이 더 있었죠. 더 있었는데 그분들은 사실 북한을 이제 미국인 신분이니까 북한을 자주 왕래를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도 아마 그때 당시에 이게 억류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5월 9일 날 결국은 제가 이제 석방이 결정이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제가 이제 풀려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3년, 한 4년 정도 이제 됐죠, 나온 지가.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북한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 일일이 뭐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 탈북자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북한 출신도 아니죠. 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북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이제 조금 뒤로 돌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2001년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갔고 중국에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면서 사업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중국 정부를 위해서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세우는 교회가 연길에 가면 있습니다. 예, 그 교회가 있는데 천남교회라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한 일을 그 당시에 제가 중국을 가니까 아직도 개방이 안 돼 있어요. 또 아직도 낙후하고 아직도 그 공산당 특유의 체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들어갔거든.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행히 중국 정부 우리 그 연길시 시당 쪽하고의 어떤 그런 그 도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중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연길에서 좀 무역 일들을 좀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북한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길이 생기게 된 건데 결국은 뭐 북한에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북한에 갔을 때만 해도 사실 그렇게 외국인 신분으로 북한에 들어와서 뭐 잠깐 여행으로 뭐 2박 3일 뭐 이 정도 선에서 아마 그 무슨 지원 사업 때문에 이게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조금 많이 없었고 이제 그런 때인데 제가 북한에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들어가고 거기에서 어떻게 뭐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좀 그 사람들에게 필요가 됐던지는 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1차적으로 우리 연길에 오면은 북한 무역 대표부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무역 대표들하고 사업을 해서 그런지 어쨌든 그쪽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글로 알려지고 이제 보고가 되고 그래서 평양 쪽에서 저를 이제 영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평양에서 제가 들어가서 몇 번, 3번 면담을 하고 그 후에 결정을 지어서 제가 이제 평양 쪽으로 갔고 그쪽에서 제가 들어가서 평양에 있기를 원했는데 평양은 외국인이 상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평양은 상당히 통제가 심한 곳이고 평양 자체가 그 다음에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감시가 너무 심한 곳이라서 이 대표기관들, 외국 대표기관들이 나와 있는 외교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은 전부 그 북한 이 경비대들이 그곳을 전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활동도 못해요. 들어오면 그 안에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밖에 시장 보러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밖에 거는 전부 그 공간 안에서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가 이제 인민문화궁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있죠. 그게. 제가 북한에서 여러 가지 활동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정보의 차원이고 물론 과거에 제가 여기 여러 방송, 여러 매체에다가 그 인터뷰를 한 가운데에도 조금씩은 얘기한 거는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쪽에 그냥 놀러 간 사람도 아니고 그쪽에 여행 간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미국 살다가 중국 왔고 중국에서 거기 들어갔을 때만 해도 나는 북한에 대해서 그래 아는 게 없었어요. 들어는 왔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북한이 나쁘다 이것만 알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공산당 체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제가 배웠고 그게 조금 이제 길이 들어진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 쪽으로 들어가서 북한에서 생활할 때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에 제가 들어오게 한 그 목적, 또 제가 북한에 들어간 그 목적 자체는 어떻게든 간에 북한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경제 문제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해서 뭔가 조금 그 지역만이라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뭐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저에게 맡겨진 일이 바로 이 낮은 선봉 특별 무역지대를 활성화하라는 그러한 지령을 받고 책임자가 된 거죠. 외국인으로서 미국인으로서 최초입니다. 이게 북한이 세워지고 난 이래 미국인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공화국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때로부터 제가 북한 우리 낮은 선봉을 위해서 사실 많은 일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낮은 선봉이 저렇게 발전하게 된 거는 제가 몸담고 있는 그곳이었고 증거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낮은 선봉에 사실 많은 일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순수하게 제가 목사니까 또 이러저러한 생각도 있죠. 그러나 그쪽에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또 그쪽 자체가 나를 목사라고 알고 있었던들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저도 알고 그 사람들도 알죠.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기독교 쪽에서 그쪽을 선교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뭘 많이 갖다 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걸 좀 봤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분들이 들어와야 할 코스는 낮은 선봉이에요. 평양으로도 가기 힘듭니다. 그거는 평양 가는 거는 그냥 여행 간 거죠. 그러나 그곳에 들어와서 무언가 자기들의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루트는 나진밖에는 없는 거예요. 또 나진이 완전 개방은 하진 않았어도 경제 무역지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누구와 결탁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초청을 받으면 글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그 입구에 제일 먼저 내려오면 제 호텔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길 다 지나가게 돼 있고 거길 다 들리게 돼 있지만은 저는 그렇다고 이분들을 일일이 다 만나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낮은 선봉의 투자 유치를 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투자 유치를 해왔죠. 해서 조금씩 이제 활성화하게 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노림수죠, 이게. 또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감수하고 일단 제가 거기 들어온 이상 뭔가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겠다. 또는 나는 중국은 알지 북한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일을 하면서부터 마음이 바뀌게 된 거죠. 뭔가 좀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하지.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떤지, 인성이 어떤지, 또 이 사람들의 그 생활 모습이 어떤 건 전혀 몰랐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간 곳에서 제가 이제 마음을 바꾸고 이제 눈을 보게 된 거죠.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래서 저는 가장 일을 많이 한 것은 군부대하고 일을 많이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중앙당 쪽하고 중앙당 행정부 쪽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쪽에 그 사람들에 대한 세계를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속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현재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내가 알게 된 거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높은 사람들하고 한다고 해서 야 너 이거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가 겪어보니까 대단히 영특 큰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고, 또는 우리는 전 세계를 다 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금 알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의 반의 반도 지금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너무 북한을 쉽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우리 관점으로. 그러기 때문에 통일도 쉽게 말이 나오고 지원도 쉽게 말이 나오고 이런 걸 이제 제가 짤막하게 얘기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야말로 이 북한을 제대로 알려고 한다면 참 이게
뭐 한두 개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알려질 것도 아니고 계몽될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기 가서 그들 방식대로 그들 사회 속에서 그 체제에 맞도록 살아봐야만이 하하 북한을 우리가 정말 끌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완전히 북한에 대해서 알고 들어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교과서적으로 아는 게 없어요. 실상이고 실체만 알고. 제가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쪽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는 행운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그 한국 사회의 뭡니까 그 인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민족 동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잘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다 좋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그 일도 사실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이제 교회를 책임진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들이 다 북한에 뭘 하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가지 않고 하는 기도니까. 그런데 제가 한국 장면에 나와갖고 이 북한 선교를 하신 분들 몇 분을 만났어요. 만나갖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대판 싸웠습니다. 참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도 불편하고 그분들도 불편하죠. 그러나 나는 실상을 내가 알고 있는 것,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실상을 나는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속도 상했을 겁니다. 자기들의 노력을, 자기들의 그 열심을 막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러저러한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본 북한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은 바깥에서 그거 하나 주려고 뭘 생각했던 것밖에 없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했을 거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 그런데 그 순수함 이면의 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은 돈이 있는 곳에 항상 북한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아셔야 돼요. 저는 지금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참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제 종국이나 마찬가지죠. 비록 여기를 오래전에 떠났지만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수십 년 동안 이렇다 할 뭘 해낸 일도 없잖아요. 없으면서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할 수 없이 그렇게 같이 엮여가고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생각했느냐 이 말이에요. 무작정 동포니까? 민족이니까? 아니면 국가의 헌법이
통일을 요구하니까 조금 이건 심각한 문제지만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지금 소개된 대로 사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조금 풀렸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그동안 3년간은 제가 미 국무부로부터 그 활동 제안을 받고 있었어요. 말도 지금도 내가 했던 그 임무를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거기 가서 뭐 사업해주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주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저도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일을 하다가 3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나한테 부탁했을 때 NO 여러 번 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헐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생활 가운데 정보기관이나 그 밖에 뭐 좀 이런 데 근무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할 게 못 되는 게 이중 스파입니다. 이쪽도 저 버림받고 저쪽도 버림받는 거예요. 남는 건 개뿔도 하나도 남는 게 없어. 자기만 손해보고. 그러나 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전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거기서 보면서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나도 배웠잖아요. 그걸 배웠죠. 내가 뭐 일반인 목사가 무슨 정보 첩보원도 아니고 뭘 배우겠어. 난 그런 거 아는 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살던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가서 보고 생활하는 과정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부탁이죠. 그런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없이 고민하는 끝에 제가 승낙을 하고 그러한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꼬리가 긴 게 밟혔는지 제가 이제 체포를 당하고 처음 1심에서 사형을 받고 제2심에서는 15년 받고 최고인민법원에서 마지막 아마 이게 다 방송됐을 겁니다. 제가 10년을 받았어요. 근데 이 과정이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쪽에서는 저는 완전히 그 배신자죠. 반변자라고 우리는 배신자라고 그러는데 그쪽은 반변자라고 해요. 자기들도 놀랬죠. 그렇게 믿고 훈장까지 주고 노력요금까지 붙여주고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정말 미국인 신분으로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준 저 사람이 공화국을 잘못 건드렸다라고 할 때 저에게 그래서 사형을 처음에 언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는 않았고 어쨌든 여기에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묵묵히 있다가 보니까 그 10년이 됐고 근데 그 10년이 참 묘하게도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들은 날 죽일 수 있었어요. 제목을 따지면 많아요. 19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최고 존엄을 못 오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뭐 제가 첩보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저는 사실 그러한 그 곳에서 그러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이걸 이대로 밖에 사회에서는 그쪽이 궁금하니까 자꾸 알고 싶어 하죠. 그럼 뭘 어떻게 되는지 그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뭔지 알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서 저쪽을 변화시킬 수 없고 개혁 개방으로 나오게 할 수 없어요. 저들은
조금은 개혁은 할 수 있어요. 절대 개방은 못하는 게 바로 북한이에요. 개혁과 개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국에 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결심한 거는, 저는 뭐 미국 신분이니까 여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다 보니까 조금 사우디에 이렇게 있기는 한데, 저도 이제 비로소 내 활동이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서로 공유한다면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좋은 길도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저쪽에서 도주월경한 탈북자라면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말해봐야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태어났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여기서 살다가 미국 가서 또 새로운 세계에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다가 공산당 사회, 사회주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어느 20년간을 살다가 많은 것을 이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된 거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그런 가운데 이 북한을 이제 제가 이렇게 알다 보니까는 참 내가 이제는 여기에서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규 목사님께서는 내 얘기를 자꾸 듣고 저에게 용기를 많이 줬죠.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11일 날이면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앞으로 며칠 후에는 제가 미국 가는데 다음 기회가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정리를 하고 그 후에 제 활동에 대한 포지션을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갖고 많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잠깐 질문을 받고 답변을 짧게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생각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좀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서 뵀었거든요. 네, 그래. 저를 언제 봤어요? 네, 네. 그래요? 나 기억이 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북한 탈북민 구출 사역을 같이 했었어요. 네. 목사님이랑 같이. 네. 저는 같이 했었는데, 또 이제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왔고요. 네. 제가 이제 정말 통일을 위해서 네. 어떻게 하면 통일을 확실하게 이룰 것인가. 네. 이런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편지를 좀 쓰고 싶은데 네. 김정은 위원장께 네. 편지를 좀 전해줄 수 있는. 네, 잘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은 제가 과거처럼 우리 나진시 경제특구 개발위원장으로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에도 그건 될 일이 아니죠. 네. 우리의 소원의 목적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입장을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고 또 많은 정부 관료들이 또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기가 좀 힘들죠.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네,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해야 되나요? 남한에서 태어나셨고 미국, 중국, 북한에서 사셨다고 그러셨는데 어느 곳에서 가장 오래 사셨고 또 조금 전에 말의 순환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에서 가장 살고 싶으신지. 첫째는 어느 지역 미국, 중국, 북한, 남한에서 그 넷 중에서 어디에서 가장 오래 사셨고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싶은 곳은 어디신지 궁금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여러 그 지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저 계속 한국에만 살았더라면 문제는 다른데 이미 다른 세계에 나가서 살다가 여기저기를 옮겨 다녀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제가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걸 얘기하면 아직은 제가 한국에서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은 내 고향이고 조국이고 또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록 한국에 지금은 좀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한국은 조국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기거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만하죠. 또 말씀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 목사님께서 박수를 한번 다시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요, 하고 싶은 이야기 100분 1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이야기는 정책 입안자들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황교안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마무리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 공간에서 만나 뵈니까 더 아주 저는 기분이 좋고 여러분도 새롭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